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인디아나주 예비선거에서 크게 승리한 뒤 사실상 공화당 대선 주자가 됐습니다. 버니 샌더스 후보도 인디아나주에서 승리하자 영국의 가디언 등은 충격적인 승리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게 너무 작은 폭의 승리이기도 했고 테드 크루즈 공화당 후보의 경선 포기 뉴스에 가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예비선거는 별 의미가 없어졌지만 민주당의 예비선거 열기는 뜨거워집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오늘 한인타운에서 캠페인을 하고 샌더스 후보를 지지하는 한인의 열기는 이제야 뜨거워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율은 조사기관이나 시기마다 달라 오늘은 클린턴 후보가 약 10%포인트 앞섰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신화 뉴스는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이길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허핑턴 포스트도 트럼프가 이길 수 있는 7가지 요인을 전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가난한 주민들이 병물을 사먹는 미시건주 플린트시를 방문합니다. 조지아 주지사가 같은 당 정치인들이 통과시킨 총기안을 부결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총을 소지할 수 있다는 법안이었습니다. 나이지리아 이민자의 딸이 모든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학생이 대학을 선정한 이유는 다분히 감성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탑 뉴스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예측 불허라고 또 그 밖에 굉장히 많은 수식어가 붙었었던 비즈니스맨이 또 연예인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제 공화당의 사실상 대통령 후보가 된 뉴스입니다. 그동안 한 7,500만 달러를 들여서 트럼프가 쓴 것이 아니라 트럼프는 별로 돈도 쓰지 않았어요. 한 6만 4천 개의 트럼프가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을 막으려는 네거티브 광고가 있었지만 결국은 이 도널드 트럼프가 모든 것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은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많이 듣고 계실 테니까요. 테드 크루즈가 그로 인해서 어제 이제 끝을 냈고 예비선거를 캘리포니아주의 공화당 예비선거는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뜨거울 듯 보였지만 이제는 별 역할을 하기가 힘들어졌고 그에 비해서 민주당은 가장 많은 대의원 거의 600명의 대의원이 걸려있기 때문에 버니 샌더스 후보가 어제 이김으로써 좀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 어제 인디아나주에서 그것도 큰 승리를 거뒀죠. 역시 승리, 윈을 말하더군요. We have to know how to win, and we haven't won. We've been losing all the time. We lose with our military. We can't beat ISIS. We lose with trade. We lose with borders. 그동안 국경을 비롯해서 미국이 아이시스 국방 부분에 모든 부분에서 다 져왔는데 나는 이길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승리를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테드 크루즈 후보가 역시 어제 마지막 떠나가는 무대에서도 가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더 이상은 길이 보이지 않고 유권자가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서 예비선거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Tonight, I'm sorry to say, it appears that path has been foreclosed. Together, we left it all on the field in Indiana. We gave it everything we've got. But the voters chose another path. 네, 그리고 이제 버니 샌더스 후보도 사실은 선거 직전까지도 힐러리 클린턴이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많았고 이제 마지막 하루 전쯤에서 버니 샌더스 후보가 조금 앞선다는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결국은 5% 이상의 차이로 버니 샌더스 후보가 이겼습니다. 샌더스 후보 당연히 이제 어제도 캘리포니아주까지 끝까지 경선을 치를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We were 60 points behind Secretary Clinton in national polls. Now a few of the polls actually have us ahead. We're a few points down. And I'll tell you what is extremely exciting for me. 네, 지금 전화에는
전에 UC 얼바인 개건연구원이었고 현재 사이프러스 정치연구소장이신 안태영 국제관계학 박사가 연결됐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외교 정책을 쭉 연구를 해오셨기 때문에 오늘이 아니면 뭐 버니 샌더스라든가 이쯤에서 한번 좀 돌아봐야지 될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안태영 박사 모셨습니다. 안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지금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이 됐다. 이런 맞춤표에 대해서는 국제 정치학을 연구하신 안 박사께서는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네, 사실 트럼프가 처음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한다고 할 때 이게 흥행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렇게까지 바람을 일으키며 결국 대선 후보로 확정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네. 네, 미국의 많은 유권자들이 지금 기존 정치권과 경제 사회적 상황에 매우 실망하고 있고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와 버니 샌더스가 성향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같은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제 샌더스도 수십 년 정치를 했어도 아웃사이더로 보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버니 샌더스가 어제 연설하는 거 들어보니까 힐러리 클린턴은 끝났다고 하지만 끝이 아니다, 끝까지 가겠다는데 샌더스 후보의 이 말은 후보가 되는 그런 꿈을 아직도 꾸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겠다는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하십니까? 안 박사님께서는? 네, 저는 이 샌더스가 지난번 뉴욕 경선에서 이제 힐러리에게 패한 이후에는 자기가 직접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하더라도 클린턴이나 아니면 민주당원 그리고 미국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기 위해서 경선을 완주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랬다고 하더라도 승리를 완전히 포기했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도 있지만 그렇죠. 네. 샌더스 입장에서는 후보가 된다면 가장 좋은 결과지만 아니라도 끝까지 완주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제의 인디애나주에서의 승리가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말하자면 지금 계산상으로는 아직까지도 1114표가 남아있고 2383표를 가져가야지 되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슈퍼대의원 표를 빼면 1700, 버니 샌더스는 1400, 300표 정도 뒤지고 있는데 이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안 박사님께서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클린턴과 샌더스가 각각 확보한 대의원 수가 지금 300명 안쪽으로 좁혀진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만번주 경선에서 산술적으로 우리가 볼 때 버니 샌더스가 약 75% 정도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면 여전히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역전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샌더스에게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지금 가장 많은 대의원 수를 가진 캘리포니아에서 샌더스가 굉장히 이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요. 나머지 남아있는 대부분의 주에서도 샌더스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네, 승리할 가능성은 높지만 좀 전에 안 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75% 이상 넘어가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지금 이제 클린턴 측에서 확보한 슈퍼대의원의 수가 많기 때문에 슈퍼대의원까지 포함하면 이제 차이가 좀 많은 편인데 이 슈퍼대의원의 경우는 언제라도 지지 후보를 바꿀 수가 있고요. 과거의 경험을 또 보자면 경선 대의원을 더 많이 확보한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버락 오바마 때도 그랬고요. 버락 오바마 때. 네, 맞습니다. 네, 오바마 때가 아주 대표적이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샌더스 돌풍이 계속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안태영 박사님께서도 쭉 지켜봐 오신 것처럼 언론이 거의 단합하다시피 힐러리 클린턴 후보로 굳힌 뒤에도 이렇게 유권자가 버니 샌더스라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키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것도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하는 버니 샌더스 후보인데요. 네, 지금 미국이 정치 경제적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자랑이었던 민주주의가 지금 대기업 등 거대 자본이나 아니면 월스트리트로 상징되는 거대 금융의 영향권 안에서 좌지우지되는 일종의 금권 정치의 형태까지 보이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 무제한 정치 헌금을 가능하게 하는 슈퍼페이고요.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경제 불황이 계속되고 있고 또 소득 불균형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이 급속도로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유권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버니 샌더스가 주장하는 그러한 정치혁명이나 아니면 극단적인 경제적 처방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미국 유권자들이 지금 기성 정치권을 불신하고 있거든요. 네. 트럼프의 인기도 이제 이러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버니 샌더스에 대한 지지가 아직도 쉽지 않고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국제관계학 박사인 안태현 박사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버니 샌더스라는 후보가 기성 정치인 거, 이 사람도 뭐 40년 이상 정치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 기성 정치인과 다른 그 매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 기성 정치인과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좀 다르다고 보는데요. 첫째,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년 정도의 정치 인생에서 자신의 이념과 정책에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존의 정치인과 달리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이런 원칙을 저버리거나 변신한 적이 없고요. 이런 점에서 사람들이 이 버니 샌더스를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둘째로 깨끗한 정치인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후보들처럼 월스트리트나 각종 이익 집단의 로비로부터 그 상대적으로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고요. 지금 샌더스가 모금한 선거 자금도 슈퍼팩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물론 슈퍼팩이지만 아주 샌더스의 지지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 아닙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뿔뿔이 민주주의를 몸소 실천하고 있으며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정치 경제 개혁의 적임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샌더스가 미국이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큰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호소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자세한 것이야 나중에 또 샌더스 후보의 가능성이 있게 되면은 또 여쭤보기로 하고요. 오늘 제가 그 안 박사님을 모셔서 뭐 크게 지금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 버니 샌더스 후보에 대해서 듣고 있는 이유는 그의 이상 같은 것이 너무나 그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캘리포니아주는 아직도 선거를 치러야지 되니까 여쭤보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한인에게는 또 한국의 입장에서는 샌더스, 트럼프, 클린턴 이 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 뭐 미국 외교 정책을 연구를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이 세 사람 대통령이 된다고 할 때 어떤 그 대통령으로서 차이가 있겠습니까? 한인에게, 코리안 아메리칸에게 또 한국에게. 네. 현재 이제 한인에게는 크게 두 가지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한인 중에 서류 미비자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제 영어로는 undocumented immigrant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이런 분들이 합법 신분 취득이 상당히 어려워질 전망이고요.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샌더스가 당선됐을 때 가장 많은 혜택 확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뭐 고려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그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철수 부분은 큰 변화는 당분간 없을 것 같고요. 또 TPP 등 한미 간 경제협력 측면에서 보면 아주 흥미롭게도 이 샌더스, 그다음에 클린턴, 트럼프 모두 반대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각자 다양합니다. 이제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게 한국에만 유리한 불공정한 이게 그런 거기 때문에 나는 반대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샌더스나 클린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이제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 더 나아가서 이제 미국의 노동자 이런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됐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렇지만 모두 또 반대하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가 뭐 지금 뭐 거의 확정적으로 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는 언론들이 많고 대부분의 언론이 버니 샌더스 후보에 비해서 정말로
내가 이 국제 정치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볼 때 힐러리가 버니 샌더스에 비해서 이게 장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있으시다면요? 글쎄, 저는 약간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예전에 이제 힐러리가 지금 버니 샌더스가 국제적인 감각이 없다, 국제적인 경험이 없다. 나는 이제 퍼스트 레이디나 이제 국무장관으로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외교를 잘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꼭 그렇지만다는 게 8년 전에 힐러리가 오바마하고 경선을 할 때도 그 유명한 광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새벽 3시 백악관 웨이크업콜이라고 네. 갑자기 이제 국정사가 다급한 전화를 새벽 3시에 받았을 때 누가 잘 대처하겠냐. 자기는 이제 경험을 많기 때문에 잘 대처할 수 있지만 오바마는 불안하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오바마가 이제 대통령 당선 후 8년 동안 국제정치에서 뭐 큰 문제 없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도 네, 그런 점이 전혀 전 약점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런 부분도 힐러리가 큰 장점을 갖긴 어렵지 않나.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계시고 또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안 박사님이랑 또 다른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6월 7일에 버니 샌더스냐 힐러리 클린턴이냐를 이제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유권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세요? 네, 저는 6월 7일 뭐 경선보다도 이제 어제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후보가 이제 경선에서 사퇴하면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제 사실상 공화당의 대선 주자로 확정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같은 어떤 인종 차별주의적이고 성차별주의적인 그런 이제 의식이나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는 일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미국 민주주의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성과를 굉장히 이제 후퇴시키는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클린턴 지지자나 버니 샌더스 지지자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각자가 지지하는 후보가 솔직히 한 명은 이제 경선에서 지겠죠. 그런데 그렇더라도 너무 실망해서 이제 대선에서 기권을 하거나 그러지 말고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다시 협력하는 관계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전에 UC 어바인 개건연구원이셨고 현재 사이프러스 정치연구소장이신 안태영 국제관계학 박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쯤에서 한 번쯤은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이제 그 버니 샌더스 중심으로 말씀을 들어봤고요. 좀 전에 제가 안태영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속으로 웃었어요. 왜냐면은 그 3AM 그 광고 힐러리 클린턴이 했었던 그것을 지난 주말에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 나 캠페인 할 때 그런 광고 있었는데 anyway 나 새벽 3시에 일어나 화장실 가야지 되거든. 그래서 저도 막 웃었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그 백악관 그 출입기자단 그 만찬에서요. 그 오바마 대통령이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베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제14회 헐리우드볼 한국일보 음악대축제 5월 7일 이제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헐리우드볼에서 펼쳐지는 한국일보 음악대축제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요. 이제 끝난 사람이잖아요. 테드 크루즈 그 대학교 다닐 때 프린스턴 다닐 때 1학년 때 같이 그 기숙사 생활을 했었던 친구가 얼마나 끈질기게 반대를 했던지요. 참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네. 그리고 신화 뉴스는 왜 트럼프가 이길 수 있다고 보도하는지 뭐 등등 그 미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소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한인 그 공화당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분명하게 특별한 일이 없으면 도널드 트럼프를 대선 후보로 받아들이셔야지 되겠습니다. 지금 존 케이크식 오하이오 주지사도 어제 그 테드 크루즈 후보에 이어서 오늘
예비선거 그 캠페인을 중단한다고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예정이랍니다. 원래는 그 버지니아주 이제 다음 선거가 있는 그곳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오하이오주를 떠나지 않고 본인이 이제 오하이오 주지사니까요. 그곳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더 이상 예비선거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할 예정입니다. 결국은 지금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한 사람만 남았고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이미 그 당 내부에서도 그 본인의 캠프에서도 그 민주당의 대선 주자다 해서 그 도널드 트럼프를 겨냥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도 어제 승리 연설에서 힐러리 클린턴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따라서 그 민주당에서는 그 일부에서는 그러면 이쯤 되면은 그 공화당이 싫던 좋던 도널드 트럼프로 확정이 돼서 하나가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민주당도 하나로 마무리를 하고 힘을 그 후보에게 실어줘야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 당의 얘기고 결국은 뭐 가장 중요한 것은 표를 가지고 있는 유권자인데 유권자들이 어제 또 깜짝 놀랄 만큼 미시건주의 승리만큼은 아니지만 미시건에서 위스콘신으로 갔다가 인디아나까지 다시 우리는 그 샌더스가 퇴장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게 유권자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지금 아직까지 아마 끝까지 2위가 될 것 같고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그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때는 항상 그 가상 대결이 이제는 뭐 당연하게 됐네요. 그래서 어제 그제까지는 라스무센의 여론조사 결과 힐러리 클린턴을 도널드 트럼프가 2%포인트 앞서간다 했는데 이번에는 뭐 항상 다릅니다. 여론조사는 조사기구에 따라서 MBC였던가요? 여론조사 결과 10%포인트 정도 격전지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인 그 지지율에서도 그렇고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앞서간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결국은요 가장 역사상 나이가 많은 대통령을 뽑게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많거나 많은 것에 가깝게 간. 예를 들어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다면 69세가 되고 도널드 트럼프는 70세가 되고 로널드 레이건이 70세 때 대통령 됐었잖아요. 만약에 샌더스가 그야말로 기적처럼 힐러리를 이기고 된다면 또 트럼프도 이긴다면 75세에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지금 63세인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가 더 이상 예비선거를 치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45살인 누구죠? 테드 크루즈 후보는 어제 얘기 이렇게 들어보니까 다시 이제 대통령 후보에 당연히 그렇겠죠. 지금 또 하루 그날 당일이니까요. 그 사퇴하는 할 수 있다. 대통령 후보에 도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이제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이 한인타운에 어딘가요? 가든 스위트 호텔에서 예약 없어도 여러분들께서 가시면 다 그 만나실 수 있다고 하네요. 3시부터 4시 30분까지 뭐 꼭 한인들만 만나는 것은 아니고 API Community Leaders라는 그 그룹 해서 이제 오는가 봅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요즘은 연설을 많이 하지 않아요. 힐러리 클린턴을 위해서. 연설하면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조용히 캠페인을 하던데 지난 주말에는 그 켄터키 루이스빌에 가서 흑인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무슨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흑인을 위해서 직접 그 닭다리를 튀겨주더군요. 닭다리를 튀겨서 흑인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대접을 하는데 이게 항상 좋은 반응, 나쁜 반응 두 가지입니다. 전 대통령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흑인들 뭐 닭다리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튀긴 닭다리. 그러면은 이제 너무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 그 부창부순에 지난 주말에는 힐러리 클린턴이 수십 년 동안 운전도 하지 않는 사람이 가방 속에 항상 흑인들이 좋아하는 핫소스를 넣어가지고 다닌다고 얘기를 하더니 이번에는 남편이 흑인들을 위해서 닭다리를 튀겨서 대접해 이런 그 반응도 있고요. 항상 정치인들은 그 표가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합니다. 지금 54%대 41%로 CNN의 여론조사 결과에는 트럼프를 그 정도로 지금 힐러리 클린턴이 이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이 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야말로 디제스터다, 재난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재난에 중국 정부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중국 관영 그 신화 뉴스가 보도하기를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데
도널드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도 무척 많아요. 좋아하는 사람은 끔찍이 좋아하고, 그런데 싫어하기로는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도 불호감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비슷하고,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의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이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진실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등등의 부정적인.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사람들에게 흥미라도 일으키는데 힐러리 클린턴은 식상했다. 신화통신의 보도입니다. 그래서 신화 뉴스와 인터뷰를 한 포드 오넬이라는 공화당의 전략가는 도널드 트럼프가 말 수위를 조금 낮추면 그게 주요 문제니까 지금 볼 때는요. 다른 것은 투표를 해서 뭔가 오점이 있다든가 하는 게 없잖아요. 도널드 트럼프는. 그래서 그런 것만 고치면 힐러리 클린턴을 이길 수도 있다. 밀 롬니 당시보다 60만 표 더 받으면 되는데 5개, 6개 주에서 현재 여론조사 결과는 이 배럴그라운드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이기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패닉 유권자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가 장벽 쌓고 멕시칸을 강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있지만 마르코 루비오 떨어져 나간 마르코 루비오가 쿠바 이민자의 아들이고 스페니쉬가 완벽해요. 이 사람을 부통령 후보로 한다면 그렇다면은 히스패닉 표를 한 30% 얻으면 당선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가 새로 가지고 온 표가 너무 많아서요. 마르코 루비오가 스페니쉬 방송국에 나가서 다 이제부터 여론 전쟁 아니겠어요? 나가서 완벽한 스페니쉬로 내가 알고 봤더니 도널드 트럼프가 그렇게 나쁜 사람만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좀 잘 정화하면은 힐러리 클린턴을 이길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신화 뉴스고. 허핑턴 포스트는 제가 여러분들께 잘 인용해드리지 않는데요. 오늘은 허핑턴 포스트와 민주당의 펜실베니아예요. 상원의원, 밥 케이시 상원의원의 영향력이 크잖아요. 힐러리 클린턴이 펜실베니아에서는 이기겠지만 서부로 가면 문제를 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곳이 많잖아요. 경제하면은 이쪽 경제야 스뚝빛이라고 얘기했었던 사람이 빌 클린턴을 92년도에 당선시킨 제임스 카빌이잖아요. 그 사람의 한 말, it's the economy stupid이라는요. 이게 지금 힐러리 클린턴은 버락 오바마와 함께 해온 행정부에서 함께 해왔는데 오바마 당시에도 완전하게 경제가 살아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힐러리 클린턴에겐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것. 민주당은 공화당은 이미 이제 다 공화당 지도부가 이제 뜻을 표시를 했는가 보죠. 할 수 없다. 트럼프로 가야지.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까지 안 한다고 오늘 발표를 할 텐데 민주당은 버니 샌더스라는 사람이 끝까지 가면은 어느 정도 분열이 되고 샌더스를 지지했었던 사람이 샌더스와 완전히 다른 성향의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할 것인가? 이런 것이요. 그리고 이제 또 언론인들도 약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약하냐면 아직까지도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기회를 놓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의 비즈니스라든가 사생활 같은 것을 끝까지 파헤쳐서 도저히 안 되겠네. 추악한 괴물이네. 이 정도의 반응을 언론에서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그런 것이요. 지금부터 파헤치면 힐러리 클린턴도 약점이 많잖아요. 지금 만약에 FBI 국장이 제임스 코메이 국장이 이메일 이거 기소해야 되겠어.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끝까지 힐러리 클린턴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얘기를 해도 기성 정치인이다. 새로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런 것을 본다는 것 등등 해서 결국은 허핑턴 포스트도 여러 가지로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11월 선거에서는 이길 수도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조금 더 찬찬히 나오겠죠. 공화당은 확실하게 도널드 트럼프, 민주당도 거의 확실하게 힐러리 클린턴이지만 앞으로 선거에서 이제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지역에서도 버니 샌더스가 힐러리 클린턴을 크게 앞서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가 546, 뉴저지가 142, 오레곤이 74 이런 데서는 버니 샌더스가 힐러리를 이길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될 때 300표는 극복할 수가 있고 300표가 극복되면 또 이제 슈퍼대의원들도 특히 워싱턴이라든가 알래스카처럼 80% 넘게
그 일반인들이 지지했었던 곳은 어제 버니 샌더스가 그런 얘기를 CNN과 하더군요. 인터뷰에서 승리한 뒤에 다른 내가 50%, 51%로 이긴 곳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70%, 80%로 이긴 곳에서는 그 지역의 슈퍼델리게이트는 이 유권자의 뜻을 반영해서 나에게로 표를 돌려줘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아직도 좀 가봐야지 않은 것 같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힐러리 클린턴이 자리를 굳힌 것만은 확실하고요. 잠시 뒤에 이제 임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열심히 일하는 미국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주지사는 때로는 당과도 아주 그 철저하게 결별도 합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힘이겠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좀 전에 그 생각이 다른 은행 CBB뱅크 들으셨는데, 헐리볼에 가면은 한국일보 음악대축제 갈 때 시작되기 전에 그 많은 곳에서 여러분들께 저희 이런 것들 좀 한번 써봐 주세요 하고 회사도 홍보하면서 뭔가 선물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가방, 장바구니를 많이 주셨는데, CBB뱅크도 아마 거기에 나가신다고 하니까 뭐 줄지 궁금해요. 왜냐면 어린아이들은 보니까 그곳에서 주는 성인들은 별로 관심 없어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재미 아니겠어요. 우리가 언제 또 그런 것들 부스마다 찾아다니면서 이거 혹시 재미로라도 또 살림을 보탬이 될까 하면서 이제 같이 자녀분들이랑 손잡고 또 자녀분들이 원하는 뭔가를 또 받아주고 하는 일이 있겠어요. 그것부터가 다 피크닉인 거죠. 한국일보 음악대축제 이제 토요일, 오늘 수요일이에요. 목요일, 금요일. 설레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지금 그 미시건주의 플린트라는 시에 갔는데,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게 굉장히 미국의 기간 산업이 아주 오래돼서 특히 이제 뭐 부자 동네야 그러겠어요. 워낙에 그 재정이 튼튼하니까 알아서 다 고치고 수리할 거 미리 점검을 하겠죠.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먹는 물인데 그 물에 그렇게 납이 많이 들어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병물을 사서 먹어야지 되고, 어떤 때는 뭐 샤워를 하려고 물을 틀면은 녹물이 나와서 결국은 그렇게 못하고 얼른 살짝 나가서 하고 뭐 이래야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가기는 가는데 너무 늦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8살 소녀, 우리 좀 기 좀 살려주세요. 대통령과 대통령 와이프가 를 만날 수 있다면 하고, 지난번에 이제 버스를 타고 의사당에 가서 말하자면 어떤 운동 캠페인을 하려고 8살 소녀가 갔는데, 가기 전에 대통령에게 편지 보내고 만났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이번에는 안 되고 내가 가서 만날게요 해서 오늘 대통령이 8살 소녀도 만나고 합니다. 주지사가 어떻게 됐나요? 한 달 거의 다 돼가지 않나요? 그 주지사가 그래서 미시건주에서 플린트시에 한 달에 한 번씩 얼마에 한 번씩 자동차 타고 가서 그곳에 물이요 지금 뭐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물 길어와서 그 물을 집에서도 마시고 사무실에서도 마신다 했었었죠. 조지아주의 주지사, 조지아주도 굉장히 공화당이 강한데, 어제 이 조지아주의 공화당 주지사인 나단 데일 주지사가 공화당 정치인들이 발의를 해서 통과시킨 총기 법안을 부결했습니다. 이 총기 법안이 학생들도 캠퍼스에서 대학교, 공립대학에서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강의실에서는 허용을 하지만 기숙사라든가 어떤 클럽, 이벤트에서는 안 된다라는 게 다 적혀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주지사가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 안을 비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지아주에서 29개 공립대학 총장과 경찰국장들도 반대를 했는데, 학생들을 학교에 캠퍼스에 총 갖고 갈 수 있게 하면 그야말로 와일드 웨스트 시나리오, 서부시대 그런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이 통과되자마자 공화당의 주지사가 손으로 직접 노트를 써서요, 공화당 하원 의장하고 또 부지사에게도 이건 아니지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도 보수적인 주의이긴 하지만 이선 주지사이고 또 이선이 마지막이에요. 아마 텀 리밋이 있는가 보죠. 해서 본인이 당에서 좋아해도 결국은 이렇게 안 했고, 그리고 이 주지사는 종교자유법안에도 비토를 했어요. 역시 공화당이 통과시킨 안인데 동성애자들을 차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이었는데, 보호 대상에서 뺀다 이런 것이겠죠. 그런 것도 이제 비토를 했었고, 지금 미국에서는요,
9개 주에서 캠퍼스에 권총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됩니다. 대학생들이요. 콜로라도, 인디아나, 캔사스, 또 미시시피, 오레곤, 텍사스, 유타, 위스콘신, 또 한 주가 어디죠? 테네시주.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한 주에서는 학생들은 아니고 교직원들 이제 총을 소지할 수 있게 돼 있었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미국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롱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10대 티네이저가 8군데 아이비리그 대학교에서 모두 그 합격 통지서를 받았거든요. 어거스타 우아만주 은나라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학교에서도 어디를 선택하지 하고 상당히 궁금해했는데 최종적인 결정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딸과 마찬가지로 하버드였습니다. 하버드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 나이지리아 이민자의 그 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에게 가장 그 하버드를 선택한 이유가 쉽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뭐 여기 12군데 원서를 내서 전부 합격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이비리그만 원서를 낸 것도 아니고 나머지 4군데도 넣어서 합격을 했는데 결정할 때 자체는요 쉽지는 않았지만 하버드의 그 학교가 굉장히 그 나이지리안에 대해서 뭔가를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것들도 학생들이 보는 거예요. 나이지리안이 하버드 대학교에 몇 %나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하버드가 어떠한 그 한 명의 학생이라도 특수한 인종이라든가 아니면 종교라든가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요. 뭔가 그 학생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한다는 그런 모습. 나이지리안이 또 학생들도 보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하버드를 선택했다고 하고 지금까지 집중하고 공부도 하고 할 수 있었던 본인에게는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God,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자라난 커뮤니티 이렇게 3가지를 학생이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안치과, 현대판 대장금을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한국일보 음악대축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강희신이었습니다. 네, 지금 전화에는 전에 UC 얼바인 개건연구원이었고 현재 사이프러스 정치연구소장이신 안태영 국제관계학 박사가 연결됐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외교 정책을 쭉 연구를 해오셨기 때문에 오늘이 아니면 뭐 버니 샌더스라든가 이쯤에서 한번 좀 돌아봐야지 될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안태영 박사 모셨습니다. 안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지금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이 됐다. 이런 맞춤표에 대해서는 국제 정치학을 연구하신 안 박사께서는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네, 사실 트럼프가 처음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한다고 할 때 이게 흥행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렇게까지 바람을 일으키며 결국 대선 후보로 확정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네, 미국의 많은 유권자들이 지금 기존 정치권과 경제 사회적 상황에 매우 실망하고 있고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와 버니 샌더스가 성향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같은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제 샌더스도 수십 년 정치를 했어도 아웃사이더로 보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버니 샌더스가 어제 연설하는 거 들어보니까 힐러리 클린턴은 끝났다고 하지만 끝이 아니다. 끝까지 가겠다는데 샌더스 후보의 이 말은 후보가 되는 그런 꿈을 아직도 꾸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겠다는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하십니까? 안 박사님께서는? 네, 저는 이 샌더스가 지난번 뉴욕 경선에서 이제 힐러리에게 패한 이후에는 자기가 직접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하더라도 클린턴이나 아니면 민주당원 그리고 미국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기 위해서 경선을 완주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승리를 완전히 포기했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도 있지만. 그렇죠, 네. 샌더스 입장에서는 후보가 된다면 가장 좋은 결과지만 아니라도 끝까지 완주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제의 그 인디애나주에서의 승리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말하자면 지금 계산상으로는 아직까지도 1114표가 남아있고 2383표를 가져가야지 되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슈퍼대의원 표를 빼면 1700, 버니 샌더스는 1400, 300표 정도 뒤지고 있는데 이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안 박사님께서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클린턴과 샌더스가 각각 확보한 대의원 수가 지금 300명 안쪽으로 좁혀진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남원주 경선에서 산술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탑 뉴스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예측 불허라고 또 그 밖에 굉장히 많은 수식어가 붙었었던 비즈니스맨이 또 연예인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제 공화당의 사실상 대통령 후보가 된 뉴스입니다. 그동안 한 7,500만 달러를 들여서 트럼프가 쓴 것이 아니라 트럼프는 별로 돈도 쓰지 않았어요. 한 6만 4천 개의 트럼프가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을 막으려는 네거티브 광고가 있었지만 결국은 이 도널드 트럼프가 모든 것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은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많이 듣고 계실 테니까요. 테드 크루즈가 그로 인해서 어제 이제 끝을 냈고 예비선거를 캘리포니아주의 공화당 예비선거는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뜨거울 듯 보였지만 이제는 별 역할을 하기가 힘들어졌고 그에 비해서 민주당은 가장 많은 대의원 거의 600명의 대의원이 걸려있기 때문에 버니 샌더스 후보가 어제 이김으로써 좀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 어제 인디애나주에서 그것도 큰 승리를 거뒀죠. 역시 승리, 윈을 말하더군요. Again, we have to know how to win, and we haven't won. We've been losing all the time. We lose with our military. We can't beat ISIS. We lose with trade. We lose with borders. 그동안 국경을 비롯해서 미국이 아이시스 국방 부분에 모든 부분에서 다 져왔는데 나는 이길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승리를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테드 크루즈 후보가 역시 어제 마지막 떠나가는 무대에서도 가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더 이상은 길이 보이지 않고 유권자가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서 예비선거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Tonight, I'm sorry to say, it appears that path has been foreclosed. Together, we left it all on the field in Indiana. We gave it everything we've got. But the voters chose another path. 네, 그리고 이제 버니 샌더스 후보도 사실은 선거 직전까지도 힐러리 클린턴이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많았고 이제 마지막 하루 전쯤에서 버니 샌더스 후보가 조금 앞선다는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결국은 5% 이상의 차이로 버니 샌더스 후보가 이겼습니다. 샌더스 후보 당연히 이제 어제도 캘리포니아주까지 끝까지 경선을 치를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Started this campaign, we were 60 points behind Secretary Clinton in national polls. Now, a few of the polls actually have us ahead or a few points down. And I'll tell you what is extremely exciting for me. And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인디애나주 예비선거에서 크게 승리한 뒤 사실상 공화당 대선 주자가 됐습니다. 버니 샌더스 후보도 인디애나주에서 승리하자 영국의 가디언 등은 충격적인 승리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게 너무 작은 폭의 승리이기도 했고 테드 크루즈 공화당 후보의 경선 포기 뉴스에 가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예비선거는 별 의미가 없어졌지만 민주당의 예비선거 열기는 뜨거워집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오늘 한인타운에서 캠페인을 하고 샌더스 후보를 지지하는 한인의 열기는 이제야 뜨거워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율은 조사기관이나 시기마다 달라 오늘은 클린턴 후보가 약 10%포인트 앞섰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신화 뉴스는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이길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허핑턴 포스트도 트럼프가 이길 수 있는 7가지 요인을 전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가난한 주민들이 병물을 사먹는 미시건주 플린트시를 방문합니다. 조지아 주지사가 같은 당 정치인들이 통과시킨 총기안을 부결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총을 소지할 수 있다는 법안이었습니다. 나이지리아 이민자의 딸이 모든 아이빌리그 대학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학생이 대학을 선정한 이유는 다분히 감성적이었습니다.